x-4분의 파이는 x방향 오른쪽으로 이제 4분의 파이만 평행 이동했다 생각하시면 돼. 괜찮죠? 그래서 문제 한번 적어볼게. 이번이니까 이제 y는 해가지고 이제 2분의 1 코사인 3 이렇게 4분의 3분. 그래, 내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대로 x 앞에 계속 3으로 좀 묶어주시라는 거야. 묶어주셨을 때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보일 거니까. 그러면 개인 형태가 있잖아. x-4 4분의 파이거든요. x-4 4분의 파이니까 이걸 보시고 이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x방향으로 있잖아. x방향으로 오른쪽으로 플러스만큼 4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평행 이동했다 생각하시면 돼. 평행 이동.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좀 그래프를 좀 알 필요가 있어. 그 그래프가 어떤 형태냐면은 그 기본 형태가 있잖아. 기본 형태가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y 해가지고 2분의 1 코사인 3x 이런 형태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기본 형태 요 그래프를 가지고 오른쪽으로 x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좀 그림을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쭉 이렇게 뻗어낸 형태로 좀 그려볼게.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자, 이게 y축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더 볼게. 좀 기본 형태를 좀 그려볼까? 기본 형태 2분의 1 코사인 3x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알 수 있는 거 아마 기억나실 거야. 첫 번째는 주기를 알 수 있었잖아요. 주기. 자, 주기는 이제 코사인 같은 경우는 2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3으로 나눠주시면 되지, 맞지? 정확히 이제 3의 절대값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최소값이죠. 그래서 최대 최소값 최대값은 보니까 2분의 1 보이시지? 플러스 절대값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값을 내보면 이거 바로 나오지?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거 이용해서 잘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한번 잘만 그려봤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코사인은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죠? 그렇죠? 처음에 이제 최대값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는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최대값이 2분의 1이 된다는 거고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도 이제 주기를 따져야 되니까 이 부분은 좀 보이실 거야.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3분의 2파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 가운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제 3분의 파이가 돼.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제 내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기본 형태인 y는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3x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평행 이동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좀 옮겨진다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값을 좀 매겨보면은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 만나는 지점 있죠? 이 지점은 이제 3분의 2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옮겨지겠지? 그럼 이것도 이제 이렇게 옮겨질 거야. 0에서 이제 4분의 파이만큼 오른쪽 온 거니까 한 요 정도 떨어지겠다. 그렇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리면 이게 이런 형태가 된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요 xy 평면상에서 x 오른쪽으로 평행이동된다 형태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x 절편값 있죠? x 절편값은 요 두 가지 값을 이제 확인해 주면 되는 거니까 요점 같은 경우는 지금 2분의 파이에다가 4분의 파이를 더해준 형태가 될 거고 이 점 있죠? 이 점이 아니고 2점이죠? 자, 이 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될 거예요. 파이에서 2파이 사이니까 이게 2분의 3파이죠? 그래서 2분의 3파이에다가 4분의 파이를 더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좀 써주시고 이게 좀 써주신 상태에서 좀 그림을 좀 이렇게 좀 그려보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뭐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 주기하고 최소값은 그대로 따라가죠. 이거 기본 형태의 주기하고 최소값이에요. 이걸 그냥 답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 볼게. 그 다음에 이제 9-2번은 넘어가 볼게요. 9-2번이 이제 절대값이 포함된 형태니까 이거 이제 몇 가지로 좀 이렇게 내가 좀 추가적으로도 좀 얘기해 줄게. 일단은 이제 1번 문제 풀면서 이거 먼저 해결하고 그
오늘 이제 다른 형태로 몇 가지 더 소개시켜줄게. 9-2번이고요. 9-2번의 1번 같은 경우에 y는 사인 x의 절대값 이렇게 되거든요. 이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좀 방법에 대해서 내가 좀 소개시켜줄게. 우선은 y는 사인 x 그래프를 좀 그려보세요. 자, 그리시면 일단 이렇게 된다. 그렇죠? 양의 방향 있죠. 원점 기준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이게 파이고 이게 2파이잖아.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적용시켜 볼게. 지금 여기서 보시면 x의 절대값이잖아. x의 절대값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좀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좀 바꿔보세요. y는 sin x로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절대값 기울어 뗀 형태 이렇게 좀 바꿔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x의 범위를 이렇게 이제 설정해 보세요. x는 이제 0 이상이다 이렇게. 왜냐면 x가 0 이상일 때 y는 sin x라는 이런 함수가 나오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 이제 이 함수가 존재해야 되니까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그림 그리면 이제 사인 함수는 원점 대칭해서 기함수였잖아. 그렇죠? 이렇게 원래 그려지면 맞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릴 때는 있잖아. x가 0 이상인 이 범위 안에서 y는 sin x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만 남길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 왼쪽 부분 있죠? 왼쪽 부분 삭제. 이거 삭제야, 삭제. 자, 그러신 다음에 어떻게 하냐? 최종적으로 있잖아. y축 대칭시키면 돼. y축 대칭. 그래서 원래 있는 그래프는 이런 형태니까, 그렇죠? 이렇게 쭉 이렇게 뻗어나는 형태잖아. 그러니까 이걸 y축 대칭시키면 다시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알겠죠? 한 번에 딱 보시면 결국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이게 계속 반복이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답으로 이제 정해 주시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하면 좀 아쉽잖아. 지금 형태를 좀 바꿔볼게. 이런 형태로 나오거든요. y의 절대값 해가지고 이게 sin x다. 이런 형태도 나올 수 있잖아. 이것도 한번 내가 그림을 좀 그려볼게. 자, 이런 형태 이제 y에다가 절대값이 붙은 형태는 반대로 좀 생각하시면 돼. x의 절대값이 이게 y를 바뀌었으니까 일단 y가 이제 0 이상인 범위 내에서 이제 y는 sin x라는 이 함수를 직접 그려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y가 0 이상인 건 뭐야? x축 기준 윗부분이지. 그러니까 윗부분만 살려내시면 된다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도 이렇게 한번 표현해볼게. 이게 좀 겹쳐가지고 좀 그럴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새롭게 좀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 좀 이렇게 해볼게.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그려볼게. 이렇게. 여기서 마찬가지야. 이제 y는 0 이상이니까 수축 부분에는 위로 이렇게 하면 살려두라는 거. 그럼 나머지 뭐야? 아랫부분 있죠? 아랫부분 삭제. 이거 삭제다. 삭제. 자, 그러신 다음에 어떻게 하냐? x축 대칭시키면 돼. x축 대칭.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x축 대칭시키면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걸 연결시키잖아. 결국 이런 식으로 바꾸면 돼. 알겠지? 그래서 내가 지금 초록색으로 색칠한 이 부분 있죠? 약간 도그란 형태인데 이런 식으로. 요것만 이제 파일을 주기로 해서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정확히 이 파일을 주기로 해야 되죠? 이 파일을 주기로 해서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그게 이 두 번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좀 지워. 그래요. 그래서 이제 2번 문제 좀 해볼게. 자, 2번 문제가 또 새로운 형태거든요. 이번에는 탄젠트 x의 전체 절대값이야. 이거 이제 1, 2번 케이스랑 다 달라. 그래서 이것도 좀 새롭게 좀 알아두세요. 이 이제 불연속 함수를 내가 지금 그리는 거예요. 탄젠트 x 불연속 함수를 했고 이제 이건 이제 기함수라 했죠. 원점 대칭해서. 그래서 이건 이제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었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2분의 파이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고. 그리고 좀 더 연장식으로 또 그려볼게요. 이건 또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이 지점이 파이가 되고 이 지점은 2분의 3파이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탄젠트 x에 이제 절대값 붙였으니까 이때는 좀 이렇게 하시면 돼. 요 x축의 아랫부분 있죠? 요 아랫부분 있잖아. x도 대칭시키면 돼. 그럼 이거 이렇게 올라가. 괜찮니?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랫부분 있죠? 이걸 x도 대칭시키세요. 여기 최종적으로 계속 이게 반복이 된다. 이쪽이 좀 뾰족해요. 부드러운 느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래서 2번은 이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다시 이제 1번 케이스로 넘어갈게. 1번 케이스도 이렇게 또 문제 낼 수도 있잖아. sin x의 전체 절대값 이렇게.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이제 sin x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잖아.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x축 기준을 해서 아랫부분 있죠? 이 아랫부분은 이제 x축 대칭시키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거 쭉 연결시키잖아? 흰색으로 좀 만들어 볼게. 빨간색. 색깔 상대로 주황색으로 바꿀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sin x의 전체 절대값 형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위로 올라가야 돼. 알겠지?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는 거야. 그다음 이제 크게 세 가지 케이스 얘기했어. x의 절대값, 그다음 y의 절대값, 전체 절대값. 자,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이제 3번 얘기해볼게. 3번이 좀 그래. 3번은 좀 복잡한 형태니까 이건 있잖아. 함수가 두 개가 합쳐졌어. 코사인 함수하고 사인 함수가 합쳐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때 어떻게 하냐면 있잖아. 어제가 더했잖아. 더했으니까 y는 코사인 x라는 이 그래프를 좀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있잖아. sin x의 절대값이지? 이것도 따로 좀 그려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 따로 그린 다음에 일단 더해주시면 돼요. 더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둘씩 좀 그려볼게. y축하고 x축이 있으니까 이렇게 코사인 x를 좀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 쭉 그리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y는 sin x의 그 절대값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 원래 있는 그래프를 한번 내가 좀 그려볼 거고요. 원래 있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절대값이니 이게 이제 x축 기준 아랫부분이 이제 대칭이 되죠. x축 대칭이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 위로 볼록한 형태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sin x 절대값이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코사인 x는 내가 지금 처음에 그렸던 이 흰색 그래프. 그래서 이렇게 좀 이게 빨간색으로 색깔 바꾸면 결국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더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더 해볼게요. 일단은 이걸 좀 지점을 좀 나눠보세요. 0일 때 있잖아. 0일 때 0 더하기 1이잖아요. 0 더하기 1이니까 그냥 1로 가.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 좀 주목해주세요. 이 부분은 4분의 파이죠. 그렇죠? 사인 4분의 파이가 코사인 4분의 파이가 2루트 2라고 했잖아. 어차피 2분의 루트 2니까. 그래서 이 점이 이제 4분의 파이긴 한데 4분의 파이일 때 지금 이 지점하고 이 지점 만나니까 이게 이제 두 배로 증가해. 이 지점. 그렇죠? 그래서 이건 루트 2가 될 거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지점 있죠. 지금 이 지점 같은 경우는 2분의 파이죠. 자, 2분의 파일 때 이거 0이고 이거 1이잖아. 그래서 1로 그대로 이거 가게 될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요 코사인 x 그래프가 좀 아래로 처지잖아. 그렇죠? 2분의 파이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래서 요 값이 있잖아.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가 돼.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다가 파이 이럴 때 0이고 마이너스 2잖아. 그대로 마이너스 1이 돼. 그래서 이걸 곡선의 형태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져. 그래서 이거를 색깔이 좀 여러 시간적으로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괜찮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 대칭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걔는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지점을 딱 찍히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처진 형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시고, 이렇게 또 이렇게 처진 형태. 이렇게 됩니다. 연결시키면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조금 내려와서, 최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다시 내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이렇게 그려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려주면 지금 이 지점은 지금 딱 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왜냐면은 지금 이 지점 있죠. 이 지점이 딱 이 지점이 되게 좀 뾰족하잖아. 그러니까 이 지점은 완만한 이 지점 뾰족하잖아. 그래서 더 했을 때 있잖아. 이 지점이 뾰족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지점 있잖아. 이 지점 있죠. 이 지점하고 왼쪽, 오른쪽을 비교해보면 둘 다 완만한 곡선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식으로 해줘.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그러다가 딱 여기서 이제 첨점을 찍고 다시 올라간다. 뾰족하게. 다시 여기서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3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코사인 x 그래프하고 사인 x의 절대값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리신 다음에 더해 주시면 돼요. 증가시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고다리 3번 중에 얘기할게. 지금 코사인 x 그래프는 내가 좀 세부적으로 좀 몇 개 좀 얘기는 안 해줬는데 코사인 x도 좀 같이 좀 얘기를 좀 해볼게. 코사인 x 지금 사인 x는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코사인 x 있잖아. 처음에는 이제 x의 절대값 이거 한번 더 얘기해볼게. 방법은 아니까 금방 한번 해볼게.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돼요. x가 이제 0 이상일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딱 살려두는 거. 괜찮죠? 그 다음 어떻게 y축 대칭. 하니까 이렇게. 그러면 원래는 그래프랑 똑같네 이거. 맞지? 이거 좀 특이하네. 그래서 이제 x의 절대값이 붙는 요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사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이거죠. y 절대값이 붙는 형태잖아.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야. y 절대값이니까 x축 뒤쪽 윗부분 있죠. 이것만 살려도. 그래서 이건 좀 복잡하게 그려져 그림이. x축 뒤쪽 윗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만 살아. 이렇게. 그 다음에 있잖아. 이걸 가지고 x축 대칭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형태 있죠. 이 형태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겠지? 이게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돼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거잖아요. y는 코사인 x의 이제 전체 절대가 있죠.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에다가 새롭게 좀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서 코사인
코사인 x의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했었잖아, 그렇죠? x축 기준 아랫부분 있지. 이거를 x로 대칭시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그래서 파란색을 연결시키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원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왼쪽 부분을 이렇게 되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전체 절대값이 붙은 거. 그래요. 그래서 탄젠트 같은 경우는 전체 절대값만 했었잖아. 그래서 탄젠트까지만 내가 좀 해볼게. 탄젠트. 그래서 한 번에 얘기할 건 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제 탄젠트 x의 절대값이 붙인 형태로 좀 그려볼게요. 좀 뭐가 좀 소리 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예성은 말한 줄 알고. 귀신 목소리가 들려. 그래가지고 원래 y는 탄젠트 x 그리면 이게 기함설이죠. 원점 대칭해서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해보세요. x의 절대값이니까 원점 기준 오른쪽 부분을 살려두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살아남죠? 이걸 가지고 y축 대칭시켜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반복하면은 결국에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괜찮을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좀 얘기해볼게. 방법만 외워두시면 돼. y의 절대값이니까 이번에는 이제 x축 기준으로 윗부분을 살려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윗부분 살려놓으면 이 파란색 이 그래프지? 이 그래프지? 이 그래프지?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니까 이거 다 지워볼게.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또 살아나.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게 이렇게 되겠다. 지금 이 부분들로 살짝 그냥 바꿔볼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양해가겠죠. 원점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부분만 이렇게 살려둔 거예요. 잘못했구나. 잘못했어. y의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x도 대칭이죠. x도 대칭이니까 이게 이렇게 맞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이제 y 절대값 붙은 형태는 이런 형태 있죠. 뼈죠. 그 다음에 뼈죠.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제 사인부터 이제 탄젠트까지 이제 전체적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 거니까. 그 다음에 9-3번 좀 얘기해볼게. 네, 3번은 좀 문제를 좀 잘 읽어보시고요. 맥스. 맥스는 최대를 의미하죠. 맥시멈의 약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fx라는 요 형태를 좀 잘 보시면 될 거예요. fx는 맥스래, 맥스. 맥스인데 이제 오른쪽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m이라는 값이 있는데, m이라는 값이야. 그러니까 fx가 이제 m의 최대값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m에 대한 요 최대값은 이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나타냈잖아? sin x가 이제 m 이상이다. 그래서 이제 m을 잡읍시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fx는 m의 최대값이잖아? 여기서 이제 이런 범위가 주어져.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로 내가 좀 나타내 볼게. 일단은 지금 0에서 2파이 이 범위 내에서 맥스 m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fx는 sin x 그래프 있죠? 이걸 먼저 좀 그려본 다음에 하나둘씩 따지기 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y는 sin x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이건 보면 0부터 2파이까지 두 번 열린 구간이잖아.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간을 이제 하나둘씩 쪼갠 다음에 내가 값을 확인해 볼게. 우선 이제 특정 지점을 내가 이렇게 딱 찍어볼게. sin x 같은 경우는 sin x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1이잖아요.
그럼 최대값이 1이 나오긴 2분의 파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다. 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세울 수 있어. 최종분도 있잖아. 우리가 구하고 싶은 y는 fx 있지? y는 fx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2분의 파이 1대하고 2분의 3파이 1대는 이제 딱 정확한 이제 정수값이 나오잖아. 1이지.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여기다가 점을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2분의 파이 1대 값이 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3파이 1대 있죠? 2분의 3파이 1대는 이런 식으로 내가 살짝 바꿔볼게. 2분의 3파일 때는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파이가 되고 이게 2분의 3파이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연장시켜도 되겠고요. 이게 이제 2파이가 될 거고요. 해서 이제 이 두 지점을 이렇게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둘씩 좀 따져보는 거예요. 이 부분 볼게요. 0부터 시작해서 2분의 파이 때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에 해당되는 이제 m 값은 내가 정해볼게. m은 sin x보다는 무조건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0부터 시작해서 1까지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0.1 아니면 0.3 아니면 0.9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제 m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겠니? 0이 되겠지. 0. 그래서 0에서부터 시작해서 2분의 파이 1대의 정수값은 0이 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y는 fx라는 이 함수로 나타냈을 때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0부터 1까지죠. 여기에 해당되는 이거 정수값은 뭐가 돼? 0이 되겠지.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 그리고 이제 이것도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있죠. 이건 어떻게 되겠니? 이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근데 이거 실제 보면은 이렇게 되잖아. 마이너스 0.0으로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거보다는 작아서는 안 되잖아. 그렇죠? 이거보다는 이제 작아서는 다시 얘기할게. 이거보다 커서는 안 되니까 크지 않은 이제 최대 정수값을 구하는 거잖아. 이거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값. 그러니까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시면 되죠? 그래서 또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요. 0부터 시작해서 2파이까지죠? 둘 다 열린 구간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대단함수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2분의 파이 때 함수값 1, 2분의 3파이 때 함수값 1, 마이너스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색칠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내가 좀 얘기해볼게. 지금 여기 보시면 2분의 3파일 때 마이너스 1 맞아.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가는데 어차피 파일 되는 거니까 그대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8일 때 함수값은 0이잖아. 그때 정수가 0 나오지. 그래서 이때 이 부분 색칠을 줘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색칠한 부분이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색칠을 된 이유가 이건 계산함수라서 불연속 함수가 불연속 함수. 불연속 함수다 보니까 이제 딱 끊기는 부분에서 이제 색칠을 좀 유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 그래서 그 다음에 4번 좀 얘기했어요. 근데 4번은 뭐 어렵진 않아요. 그냥 뭐 이렇게 증명하는 문제인데 주기에 관련된 식이 나오고 이제 뭐 오른쪽에는 10을 보이시오 뭐 이렇게 나왔어. 이게 지금 뭐 맞는지 확인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설명이 나왔거든? 이게 9대 4번, 9대 4, 1번. fx의 주기는 t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t라는 주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fx는 x 플러스 t. 괜찮니? 그 주기가 t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우리가 사인 함수 넣을 때 있잖아. 이렇게 그리죠. 그럼 이게 0하고 2파이잖아. 이런 식으로 그거 그린 거 확인했을 거야. 또 이런 식으로도 연장이 되고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하나둘씩 얘기할게. 이게 4파이고 4파이거든요. 그럼 이제 2파이 1대 함수값하고 4파이 함수값 같이
파일 때 4파일 함수가 같이 0일 때 2파일 함수가 같이 그렇죠? 결국에 이제 2파일을 이제 한 텀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F0하고 이제 F의 2파일을 갖고요. 이거는 F의 4파일 갖다 쓸 수 있잖아. 그럼 이거는 좀 더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0하고 2파일하고 4파일을 이제 X라는 변수로 이렇게 갖고 준다면 fx는 있잖아. fx 플러스 2파이 이렇게 될 거야. 맞지? 맞지? 여기다 0 대입하면 나오지. 그렇죠? 여기다 2파이 대입하면 4파이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주기가 2파이 하는 것은 식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fx는 fx 플러스 2파이 이렇게. 그래서 이걸 좀 더 일반화시키면 2파이를 t로 바꿔준 거야. 보통 이제 주기를 라지 t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쓴 다음에 이 식을 살짝 좀 바꿔주시면 돼. 어떻게 바꿔주냐? 이게 만들어지도록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x 대신에 있잖아. x 대신에 x-t를 대입을 해보세요. x 대신에 x-라지 t를 대입을 해보라고. 자, 그럼 이게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세요. 이게 fx 나오지. 그래서 이게 딱 들어맞잖아. 이 형태가 딱 들어맞지. 그래서 원래 있는 요 주기함수 요 형태를 가지고 있는 x 대신에 x-t를 대입했더니 이 형태가 나오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2번 하고 4번, 3번 2번 간단히 얘기해볼게. 시계이 이렇게 됐거든? 이런 게 두 개 관계식 있어. 두 개 관계식 이용해서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야. T1 플러스 T2가 fx래. 일단 난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볼게. 이 식 있잖아. 이 식을 좀 활용해 볼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볼까요? 이거 x 대신에 있잖아. x 대신에 x 플러스 t2를 대입을 해볼게요. x 플러스 t2. 그럼 이게 t1, t2의 합 이렇게 나타내잖아. 그대로 대입한 거야. 그 다음에 우변 이제 또 x 대신에 x 플러스 t2니까 이게 또 이렇게 되지. 이건 뭐라 해서 fx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거하고 이거 갖다 놓을 수 있죠. 맞지?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그래서 3번 한번 해보시고 마찬가지 방법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좀 얘기해볼게. 4번은 이제 구체적 값이 주어졌어. fx가 주기가 2래. 주기가 2인 주기 함수래. 그럼 이것도 관계 있으면 이렇게 쓸 수 있겠다. fx가 fx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러신 다음에 이때는 이제 제한된 범위가 주어졌어. -1부터 1까지 해서 여기서 이제 fx가 있잖아. 이런 형태의 함수로 나타냈대. 여기서 보시면 x의 절대값이거든요. x의 절대값이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야. 이거 아마 기억나실 거야. 우리 일단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이거는 원점을 통과하면서 기울기 1인 직선이죠. 그래서 1일 때 1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만난다는 거지. 그럼 x의 절대값 그래프는 우리가 이렇게 그렸었잖아. 전체 절대값이니까 이 아랫부분 있죠. 아랫부분 올리면 되지. 맞지? 그렇죠? 올리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올려가는 순간 -1부터 1까지니까 여기서부터 딱 빼면은 이렇게 돼. 그림이. 맞죠? 근데 여기서 주기가 2래. 주기가 2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고 볼 수 있지. 여기 텀이 2니까, 그렇죠? 이 텀이니까, 이 텀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반복이 된다고 할 수 있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값을 매기면 2, 3, 4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5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6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알겠지? 이렇게 해서 반복이 된다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렇게 좀 그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값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거야. 물론 이제 이 값 구할 때 이 구체적인 그래프가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려본 거야. 여기서 이제 13.2가 지금 필요하잖아. 주기가 2인 걸 이용해서 이제 F13.2를 구해야 되나? F13.2를 여기다가 직접 넣어서 구할 수가 없잖아. 맞죠? 그래서 이때는 13.2를 좀 주실 필요가 있죠. 이렇게 쪼개보세요. 만약에 13.2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뭐 7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왜냐면 주기가 2니까 2 곱하기 7을 내가 빼준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될 거예요. F의 마이너스 0.8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있잖아요. 0에 가깝도록 만들어준 거야. 왜? 이 범위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준 거지. 맞지? 마이너스 0.8은 이 범위에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이걸 이쪽에다 집어넣으세요. 바로 나오지? 마이너스 0.8이 절대값이잖아. 그래서 0.8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그 밑에 있는 형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F의 마이너스 6.7이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다가 뭘 뺐을 때 있잖아. 이 범위에 들어오는지. 그럼 이게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6.7에다가 6을 더해보세요. 그럼 이건 2 곱하기 3이잖아. 맞지? 주기가 2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F의 마이너스 0.7 나오겠네. 맞죠? 그럼 이게 여기다가 바로 집어넣어보세요. 바로 나오지? 그래서 마이너스 0.7에다가 절대값이니까 0.7이 나오죠. 그게 이제 9-4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차 정도가 남았거든요. 최대차도 이제 이 부분은 전혀 새로운 부분이니까,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최대차 정도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치환만 잘해주시면, 한 문자 T로 치환 잘해서, 2차식을 가지고 완전제로 쓰고 바꾸고 치면 돼요. 문제 써볼게요.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나둘씩 이제 좀 해결해볼게. 우선 여기 보시면 우변을 잘 보시면 돼요. 사인 x, 코사인 두 개 나왔잖아. 이게 일치시켜줘. 이렇게 시작했는데 요 사인 x를 코사인 x로 바꿔주는지 아니면 요 코사인 x를 사인 x로 바꿔주는지 두 가지 중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되나? 여기서는 이거를 사용했어요. 왜냐면 코사인 x, 사인 x로 바꿔주면 이게 그거가 나오잖아. 맞지? 어차피 우리가 식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이 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맞지? 사인 x와 코사인 관계식이 이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사인 제곱을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맞지? 이거를 여기다 다시 적었단 말이야. 그렇죠? 코사인 x로 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돼. 2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돼요.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쭉 이제 정리해볼게.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코사인 x 통일됐으니까 코사인 x를 한 문자 t로 치환시켜. 치환. 근데 치환시켜주는데 여기서 다만 중요할 거는 뭐냐면 이 x의 범위를 t의 범위로 바꿔줘야지. 맞지? x의 범위 이거지. 그러니까 이 x에 관련된 범위를 t에 관련된 범위로 바꿔주면 이게 좀 한눈에 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프를 그리면 0일 때 해당된 함수값 1이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일 때 함수값은 0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t가 있잖아. 0부터 시작해서 t까지 1까지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괜찮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제 이거를 t에 관련 2차식으로 바꿔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된다. y는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5 이렇게 돼. 나오면 괜찮지? 우리 기존에 했던 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게 7 되겠네요. 이건 위로 블록 함수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있잖아. 여기 이제 꼭지점이 t좌표가 여기 들어오지. 그러니까 최대값은 다 7이래. 그래서 최대값 7. 그 다음 최소값만 좀 확인해 주시면 돼요. 0부터 1까지인데 최대값일 때는 t가 1이지. 가장 먼저 정보야 0이잖아. 그래서 이 그림 이렇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되네.
이게 1이 된다는 거야. 그럼 0일 때는 뭐야? 1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그렇죠? 맞죠? 0일 때 이제 여기 이제 지금 넣어보세요. 뭐 나오지? 이렇게 보여주면 돼.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사인과 코사인 두 개 나왔으니까 하나의 형태로 통일하는 거야. 사인과 코사인을 바꿔보세요. 그 다음에 코사인에서 t로 바꿔보세요. t로 취하네. 그 다음에 x의 범위를 t분 바꿔줘. 이 부분은 잘 유념해주세요. 여기 헷갈릴 수 있으니까. t분 바꿔줘. 그 다음에 똑같아. 그대로 잘 그려주시고 거기서 이제 최대 최소값을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야. 이번 얘기해볼게. 그래서 9-6도까지 푼 다음에 좀 문제 풀이 시간을 조금 줄게요. 여기 보시면 돼. 이거 딱 들어맞지 않니? 이거는 한 번에 잘 보이잖아. 그 탄젠트 제곱 탄젠트잖아, 그죠? 탄젠트 x를 t로 치환시켜 바로,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t를 바꿔주셔야 되지.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야. 그러면 탄젠트 4분의 파이 있죠? 탄젠트 4분의 파이 1이고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1이지. 맞죠? 그럼 범위가 어떻게 돼? t가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1까지 쓰시면 돼.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보면 탄젠트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리잖아.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그려지나 마이너스 4분의 8가 중점이지. 4분의 8 중점이죠. 0에서 마이너스 2분의 8, 0에서 2분의 8 중점이라고 그죠? 여기 함수가 1이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이 딱 보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똑같아.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정리해주면 되니까 그대로 이제 어떻게 하면 2차식을 만들어주시고요. 여기서 당연히 완전적으로 고쳐주시고 그럼 여기서 꼭지점에 이제 t좌표가 나오니까 t는 2분의 1인데 2분의 1 여기 들어오지. 그러니까 당연히 최소값은 여기서 바로 생성이 된다는 거죠. 해가지고 이제 최소값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고요. 최대 값은 또 이렇게 또 확인하시면 돼. 자, t좌표, 중심축의 t좌표가 2분의 1이야. 2분의 1이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 확인해 주시면 되죠. 멀리 떨어지면 뭐야? 1이 아니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t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계산해보세요. 이거 1 나와.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문제야. 맨 마지막 문제는 잘 좀 확인해줘야 돼. 이게 조금, 형태가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둘씩 이제, 영역을 나눠주셔서 이제, 좀 계산해주시면 돼. 어차피 최대 최소값이야. 함수야. 딱 보니까 있잖아. 사인에서 코사인 x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시켜주면 돼. 그렇죠? 여기서는 사인 제곱을 있잖아요. 1만에서 코사인 제곱으로 이제 바꿔주시면 좀 편하겠지.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일단 좀 접근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넣었다는 거야. 넣어줬어? 정리했어? 이런 식으로 됐어?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둘씩 좀 확인해봐야죠. 우리가 아까 했듯이 이제 코사인 x를 t로 좀 바꿔주세요. 코사인 x를 t로 바꿔줍시다. 그 다음에 이제 t의 범위를 발견해주는데 여기서는 x의 범위가 따로 안 나왔지. 그 모든 실수라는 거야. x 범위가 따로 안 나왔으면 모든 실수가 간주한 상태에서 이제 코사인 x의 범위가 어떻게 돼?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괜찮지?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살짝 이제 어떻게 해가는데 2차 함수로 좀 바꿔보세요. 이렇게 될 거죠. 이런 형태가 될 거란 말이지. 그대로 이제 영역은 이런 제한된 범위가 이제 속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자, 그래 이제 여기서 잘 보니까 우리가 항상 있잖아. 최대차수 완전적으로 고쳐야 되네. 근데 여기서 t좌표 값 있죠. 중심축의 t좌표 값이 a라는 문자가 포함이 됐어. 그래서 A라는 문자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A 범위를 따로따로 좀 정해 주셔야죠. 그래서 따로따로 좀 정해 보려고 좀 하다가 이게 좀 이렇게 될 거예요.
일단 완전히 고쳐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나눠보죠. 그 다음에 나누는데 이 부분이 조금 그럴 수는 있어. 여기서 보시면 t가 마이너스부터 1까지 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아 이거 영역이 3개 아니야?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영역, 이 영역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주의해줄 거는 1이라는 요 정보 중심적으로 선택해서 여기서도 영역으로 나눠주셔야 돼. 그럼 영역이 있잖아. 4개를 구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영역은 이렇게 돼. 일단은 2분의 A가 있잖아. 마이너스 2분의 있죠? 마이너스 2분의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마이너스 2분의 A가 마이너스 1부터 일단 시작을 해서 결국 이게 0까지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도 이렇게 되겠네. 0부터 시작해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1까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너스 2분의 A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 좀 쉬울 거야. 중심 쪽의 t좌표가 이건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죠. 그럼 이거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Y쪽에서 축해서 이게 원점이고요. 마이너스 1이다? 이거보다 왼쪽에 있죠. 등은 붙었지만 등은 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극단적으로 그려보세요.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그렇죠? 그럼 여기서 범위가 뭐야? 마이너스 1부터 여기서 1까지죠? 그렇죠? 제한된 범위 어차피 지금 이 부분 잘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이렇게 살아남는다는 거지. 그럼 여기 최소가 뭐야? 마이너스 1 해당되는 함수값이. 최소가 뭐야? 1 해당되는 함수값이. 그래서 이제 1번 케이스 있죠. 1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이 F1이 되고요. 최소값이 있죠. F-1. 이렇게. 괜찮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접근해볼게요. 왜 0을 기준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지. 이거 이제 보시면 이 그림 이렇게 그린다는 거예요. 중심축이 이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져. 이런 식으로. 이 그림을 좀 어느 정도 그려봐야 돼.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범위를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여기서 중심축에 해당되는 y좌표 값이죠. 이게 지금 이 범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때 최소값은 뭐가 되겠어? 최소값은 f의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죠. 이렇게. 그렇죠? 이건 뭐야? 이거지 뭐. 맞지? 이거를 그냥 이쪽에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최소값이라고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이제 최대값은 뭐가 되겠어? 최대값은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이잖아. 여기서 사이니까 멀리 떨어지는 뭐야? 1에 해당하는 함수값이지. 그래서 이때는 f이 되죠. 최대값이. 그리고 세 번째까지 하면 이제 이해가 갈 거야. 왜 0이라는 지점을 이제 구분했는지. 자, 세 번째로 해볼게요. 그림 그림도 이게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중심축에 해당되는 y좌표 값이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갈 거야. 그대로.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똑같이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다만 여기서 최대값이 좀 바뀐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여기서 가장 많이 떨어지면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 값이잖아. 그래서 이때 f 마이너스. 여기서 하면 뭔가 값이 잡힐 거야. 만약에 0이라는 지점이 없을 때는 있잖아. 여기서 최대값이 f1인지 f-1인지 구분하기가 모호해. 맞죠? 근데 0이라는 지점을 이렇게 기준해서 두 개의 영역을 나눈 순간 최대값이 있잖아.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진다는 사실 알 수 있죠. 그래서 0이 필요한 거예요. 뭐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마이너스가 1 사이인데 여기서 이제 이 그림이 있잖아. 이게 크게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으니까. 맞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그리고 왼쪽에 치울 때 상대적으로 최대값이 1에 대한 함수값, 오른쪽에 치워졌을 때는 최대값이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이 된다고 알 수 있지. 그 기준점 0이 된다는 거야.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까지 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네 번째 괜찮아. 네 번째는 이제 중심축에 이제 중심축에 t좌표가 1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거 딱 보이지? 1번 케이스랑 비슷해. 딱 잘 보여. 이거는 최소값이 있잖아. f1이 되죠? 최대값이 어떻게 돼? f-1이 되지. 맞죠? 그럼 이제 끝났지. 여기서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4번까지 해당되는 영역을 이제 잘 계산해 주시면 되죠.
이거 갖다가 마이너스 2로 곱했으니까 a가 2 이상일 때가 되죠. 하나를 바꿔주면 돼. 마이너스 2 곱해보세요. 마이너스 곱해보세요. 다음 뭐는 곱해보세요. 그럼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0부터 시작해서 이건 6까지가 되겠지? 그냥 마찬가지로 이거 또 해보시면 이건 마이너스 2가 되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음수를 곱했을 때 있잖아. 이 형태가 이제 이렇게 반대가 된다. 그죠? 반대가 된다는 건 좀 유의를 해주세요. 그 상태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이렇게. 그러면 그냥 A 관련된 식으로 그냥 그대로 그냥 넣어주시면 돼. 별거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일대 형태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하면서 그래프까지 이제 실력 정석은 일단 나갔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문제도 내가 좀 더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오늘 숙제를 좀 내줄 테니까 그러면 좀 시간을 좀 줄 테니 실력 정석 그 유제 문제 있죠? 유제 문제 오늘 진도 나간 부분 있잖아. 그 부분을 풀어 보세요. 유제 9-2번 9-1번도 안 풀지 않았니? 안 내줬지? 9-1번은 내줬니? 그래 그러면 9-2번부터 좀 풀어봐.